아오키지는 구 3대장 중 한 명으로 전 해군 최고의 전력으로 불린 캐릭터 중 한 명입니다. 또한 아오키지는 구 3대장 중 가장 먼저 등장한 인물로 그 당시 칠무의 크로커다일을 쓰러뜨린 루피가 닿을 수조차 없는 인물로 나오며 독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오키지는 구 3대장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캐릭터로 키자루와 비교하며 10살이나 어릴 정도로 어린 나이에 대장에 오른 캐릭터입니다. 아오키지는 자연계 악마의 열매인 얼음 열매를 먹은 얼음인간으로 닿기만 하면 사물을 얼려버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의 천적인 바다를 얼려버릴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오키지는 바다에 웬만해서는 빠지지 않으며 평소에도 자전거를 타고 바다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정상결전에서는 흰수염이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마린포드의 수십 배에 달하는 크기의 쓰나미를 생성하자 아이스에이지를 사용하여 얼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상결전 이후 해군본부 원소였던 센고쿠가 원수직을 내려놓게 되었고 당시 대장이었던 아카이누와 아오키지가 대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전직 원수였던 센고쿠는 아오키지의 편을 들어줬으며 세계 정부의 고위 간부들은 아카이누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와 아카이누는 펑크하자드에서 원수직을 놓고 격돌하였고 1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싸운 끝에 아카이누가 승리하며 아카이누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곧바로 해군을 탈퇴하고 민간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싸움으로 다리를 잃었지만 얼음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냉동 다리를 만들어서 생활합니다. 아오키지는 3대장 중 가장 먼저 등장한 캐릭터입니다. 루피와 밀짚모자 일당은 스카이피아 모험을 마치고 청해로 돌아왔고 무인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해군대장 아오키지가 자전거를 타고 등장하였고 니코 로빈이 그의 정체를 알아보며 크게 놀랍니다. 하지만 다른 캐릭터들은 아오키지를 몰라봤기에 처음에는 경계하지 않았지만 아오키지가 순식간에 해왕류를 얼려버리는 모습을 보고 경악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가 로빈을 얼려버렸고 밀짚모자 해적단의 주요 전투원인 루피, 조로, 쌍디가 동시에 덤빕니다. 하지만 아오키지에게 닿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밀짚모자 해적단을 체포하러 온 것은 아니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버립니다. 로빈은 어린 시절부터 전투력이 뛰어났으며 7천만 베리가 넘는 현상수배범의 신분으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모여있는 오하라에 정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세계 정부에서 오하라에 버스터콜을 선언하였고 당시 중장이었던 아오키지와 아카이누 등이 함선을 이끌고 오하라의 고고학자들을 처리하러 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민간인까지 학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였고 아카이누가 민간인을 학살하는 모습을 보고 회의감을 느끼며 로빈에게 앞으로 죽은 듯이 살아라 라고 말하고 로빈을 풀어줍니다. 구 3대장들은 각각 다른 정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카이누는 철저한 정의라는 정의관을 가지고 있으며 키자루는 애매하게 가는 정의라는 정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오키지는 한껏 해이해진 정의라는 정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오키지도 처음에는 아카이누와 마찬가지로 불타오르는 정의라는 정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오키지는 오하라 버스터콜 사건을 겪으며 정의관이 바뀌었습니다. 오하라 버스터콜 당시 아카이누는 고고학자가 아닌 일반인도 모조리 학살하였고 아오키지는 그 순간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사우로가 저 만행이 정의인가? 그러고도 넌 여전히 떳떳하게 가슴을 펼 수 있는 거냐? 라고 말하였고 아오키지는 저 멍청이만큼 과하게 나갈 생각은 없어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우로도 사망해버리며 아오키지의 정의관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오키지는 극장판 Z에서 등장하는데요. 극장판 Z에서 밀짚모자 일당은 사우나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오키지를 만납니다. 이때 밀짚모자 일당은 아오키지를 크게 경계하지만 아오키지는 자신이 해군을 그만둔 민간인이며 너희와 싸울 생각이 없다 라고 말하며 밀짚모자 일당을 안심시켜줍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해군은 아니었지만 화산쇠 선료로부터 민간인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직전에 제파를 찾아가 술을 같이 마셨으며 제파가 사망하자 제파의 무덤에 와서 제파를 추모해주는 모습을 보이며 전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아인과 빈즈에게 울지마 사나이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살다 갔다 멋지지 않나? 라고 말하며 아인과 빈즈를 위로해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오키지의 본명은 쿠잔입니다만 아오키지라는 코드네임으로 더 유명합니다. 아오키지를 해석하면 푸른 꿩인데요. 여기서 푸른은 아오키지가 사용하는 악마의 열매의 능력인 얼음들과 닮아 있으며 한껏 해이해진 정의관을 가졌으며 유한 성격을 가진 아오키지와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오키지는 꿩과는 닮지 않았으며 꿩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오키지는 아카이누에게 원수직을 걸고 붙은 대결에서 패배한 뒤 해군을 탈퇴합니다. 그 이후 오로성은 아카이누를 호출하여 쿠잔의 건은 어떠냐, 그 거대한 전력이 지금은 검은 수염에게 가담하고 있다니 라고 말하며 아오키지가 검은 수염과 손을 잡았음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카이누는 해군을 탈퇴한 멍청이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로성이 아카이누를 호출하여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아오키지가 검은 수염에게 우호적인 목적을 가지진 않았더라도 접촉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일 것으로 추측되며 아오키지가 검은 수염과 내통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스모커는 시저와 도플라밍고를 쫓아 펑크하자드로 출동하였고 그곳에서 도플라밍고를 만나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도플라밍고에게 밀렸으며 자신의 소아들을 보호해주려 하다가 도플라밍고에게 정탈을 허용하였고 사망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갑자기 아오키지가 등장하며 도플라밍고를 얼려버렸고 도플라밍고는 아오키지를 보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는데 성공합니다. 스모커와 아오키지는 해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또한 아오키지가 스모커에게 친구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아오키지의 모티브가 된 인물은 일본의 유명 배우인 마츠다 유사쿠입니다. 마츠다 유사쿠도 아오키지처럼 키가 매우 크고 비율이 좋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아오키지의 얼굴이 첫 공개되었을 때 독자들은 아오키지의 얼굴이 실사 모델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실망하였으며 오히려 마츠다 유사쿠보다는 둘리의 마이콜과 닮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대장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그래도 키자루와 아카이누보단 낫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아오키지의 어릴 적 모습은 우솝과 매우 닮았기에 우솝이 중년이 되었을 때 아오키지와 비슷한 외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롤 프로게이머 이성혁의 닉네임은 쿠잔입니다. 이 쿠잔은 아오키지의 본명에서 따왔다고 밝혀졌으며 자신이 얼음을 사용하는 리산드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쿠잔이라는 이름을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오다 작가는 지인들과 술판을 벌였고 만취한 나머지 원피스의 결말을 스포했다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오다가 스포한 내용은 쿠잔이 해군을 탈퇴할 것이며 루피 일당과 힘을 합쳐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아오키지가 해군에 소속되어 있었기에 단순한 루머 정도로 치부됐지만 현재는 아오키지가 진짜로 해군을 탈퇴하면서 이 스포일러가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오키지는 술을 매우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알려졌습니다. 비브르 카드 스타터셋에서 아오키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은 포도주와 커피, 우유라고 밝혀졌으며 극장판 Z에서도 와인을 끼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또한 제파의 무덤에 가서도 술을 마시며 제파를 추모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오키지는 젊은 시절부터 거프를 따르는 해병이었으며 거프의 후임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거프보다 계급이 높아졌을 때도 거프를 대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거프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캐릭터인데요. 밀짚모자 일당의 선장 루피가 거프의 친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수차례 루피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루피를 살려주었고 에이스가 거프의 양손자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에이스와 합을 주고받을 때 전력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아오키지가 거프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거프가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이며 거프가 해군들의 영웅이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정의관이 한껏 해이해진 정의관이기에 불필요한 살인을 하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원피스의 작가인 오다는 과거의 한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아카이누가 만약 주인공이었다면 원피스가 1년 안에 완결될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루피가 아닌 현 시점의 아카이누가 원피스의 주인공이었다면 1년 안에 최후의 땅 라프텔에 도달할 수 있으며 데비버 원피스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피스를 노리는 해적은 상황을 포함하여 무수히 많으며 해군과 세계정부는 그것을 제지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카이누가 원피스를 1년 안에 완결낸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아카이누가 원수가 된 시점에선 단연코 세계관 최강자 반열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루피의 최종 보스로 검은 수염, 임과 함께 가장 많이 거론되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루피는 어린 시절부터 에이스와 함께 자라왔으며 친형제는 아니지만 친형제 이상의 유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상결전에서 아카이누가 루피를 살해하려 하였고 에이스가 루피를 지켜주기 위하여 대신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의 형인 에이스를 잃게 되었고 패닉에 빠져버리며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마르코와 흰수염이 루피가 에이스의 의지를 계승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추후 루피가 아카이누를 쓰러뜨리고 에이스의 복수를 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카이누는 구 3대장 중 한 명으로 구 3대장 중 가장 늦게 등장한 캐릭터입니다. 아오키지는 CP9 스토리가 시작되기 직전에 등장하였고 키자루는 샤봉디 제도편에서 등장하였지만 아카이누는 정상결전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3대장들 중 가장 강한 캐릭터로 평가받았으며 가장 철저하고 위험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카이누의 정의관은 철저한 정의로 악은 뿌리째 뽑아버리는 정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하라 버스토콜 당시에도 단 한 명의 고고학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민간인이 타고 있던 함선에도 폭격을 가했으며 무고한 희생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해적과 반란자 생포를 우선으로 합니다. 또한 정상결전에서도 이미 승패가 결정났음에도 불구하고 흰수염 해적단과 산하 해적단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였고 유일하게 대장 중에 거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에이스와 루피를 살해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원수가 된 이후에는 후지토라의 의견을 반영하여 칠무회를 폐기시켜버리기도 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해적들을 토벌하러 다녔습니다. 아카이누는 정상결전에서 매우 활약하며 해군을 승리로 이끈 1등 공신이었습니다. 아오키지와 키자루는 대장의 이름값에 걸맞는 활약을 하지 못하였으며 칠무회들도 대부분 제대로 전투에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거푸와 센고쿠도 제대로 전투에 참전하지 않았기에 해군 측에서는 아카이누가 거의 모든 적을 소탕했습니다. 흰수염과 두 차례 대결을 하면서 흰수염에게 치명타를 2방이나 먹였으며 흰수염과 스쿼드를 이간질하여 흰수염을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마그마를 이용하여 흰수염 해적단과 산하 해적단의 잡졸들을 모조리 학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에이스를 처단하며 정상결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에이스가 사망한 뒤에도 샹크스가 등장하기 전까지 해적들을 닥치는 대로 토벌하였으며 루피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처음 정상결전이 방영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수많은 독자들은 아카이누 너무 잔인하다, 에이스 흰수염 죽여서 비호감이네 라고 말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을 위하여 악을 철저하게 탄압하는 아카이누의 정의관을 인정하며 아카이누를 극찬하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센고쿠는 원수직을 내려놓게 되고 아카이누와 아오키지가 원수 후보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와 아오키지는 펑크하자드에서 원수직을 걸고 격돌합니다. 약 10일이 넘어가는 혈투 끝에 아카이누가 아오키지에게 최종 승리하였고 아카이누가 새로운 해군의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거푸가 노쇠하고 센고쿠와 아오키지가 사라지며 전력이 약해지나 싶었지만 아카이누가 이끄는 해군은 역대 최강이라는 평을 받으며 아예 해군 본부를 신세계로 옮긴 뒤 닥치는 대로 해적들을 소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 원수들과는 다르게 직접 출동하여 해적을 소탕하는 모습을 보이며 부하 해군들의 모범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아카이누는 야쿠자와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아카이누의 모티브가 된 인물은 스가와라 분타로, 일본에서 야쿠자 전문 배역으로 유명한 배우입니다. 또한 아카이누의 본명인 사카즈키라는 어원도 야쿠자들이 술잔으로 치르는 맹세의식인 사카즈키 고토에 쓰는 술잔 사카즈키에서 비롯되었고 아카이누의 문신도 야쿠자들이 주로 하는 문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아카이누의 말투도 야쿠자들의 성지인 히로시마 사투리를 사용하며 아카이누가 자주 입는 꽃무늬 셔츠도 야쿠자들의 상징입니다. 아카이누와 검은수염은 정상결전에서 처음 만났으나 그때 아카이누는 오로지 루피만을 신경쓰고 있었고 검은수염은 오로지 흰수염의 능력을 뺏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별다른 접점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은수염이 흰수염의 능력을 뺏어간 후 사왕이 되자 새롭게 해군 원수가 된 아카이누는 검은수염을 경계하기 시작하였고 검은수염이 세계 정부의 비밀을 알고 있는 보니를 납치한 뒤 해군에게 해군선 여러 척과 보니를 교환하자고 말하였고 해군 측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아카이누가 직접 출동하여 검은수염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자 검은수염은 빌어먹을 그런 건 아직 바라지 않았다고 튀자 얘들아 라고 말하고 보니를 버려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또한 두 캐릭터는 루피의 최종 보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아카이누는 원수가 된 이후 대장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책임져야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해군의 총책임자가 되어 해군 본부의 상위 기관인 세계정부에서도 자주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성은 아카이누를 호출하기 위하여 아오키지가 검은수염과 내통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아카이누가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았는지 당신도 천룡인의 꼭두각시가 아닙니까? 아오키지는 제 할 바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로성들도 입 조심해라 사카즈키 라고 경고를 하였기에 스트레스가 풀렸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또한 새로 해군으로 들어온 후지토라가 자신의 의견에 계속하여 반기를 들고 자신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후지토라와도 갈등 중입니다.
그리고 CP0의 로브르치도 아카이누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아카이누는 원수가 된 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카이누의 본명은 사카즈키입니다. 하지만 본명인 사카즈키보다는 코드네임 아카이누로 더 유명합니다. 아카이누를 해석하면 붉은 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붉은이라는 색상은 아카이누의 불같은 성격과 철저한 정의감을 나타내며 아카이누가 사용하는 마그마그 열매의 능력과도 닮았습니다. 또한 이누라는 이름 때문에 마그마 강아지, 에이스 살려내라 개새끼야 등의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아카이누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자연계 악마의 열매 마그마그 열매입니다. 마그마그 열매는 악마의 열매 중 가장 높은 파괴력을 선보이며 에이스가 먹은 이글이글 열매의 상위 호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세계관 최강자급으로 평가받는 아카이누가 복용하였기에 그야말로 재앙에 가까운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흰수염조차 아카이누의 명구를 버티기는 벅찬 모습을 보였으며 단 한 방으로 에이스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완코브의 얼굴을 태워버리기도 하였으며 마르코의 방어를 뚫어버리는 듯한 파괴력도 선보였습니다. 그렇게 아카이누와 대결하게 되면 맞아주며 전투하면 승산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세계 정부에서는 해적을 말살하기 위하여 그랜드 리부트라는 작전을 시행하려 하였습니다. 그랜드 리부트는 아카이누의 힘을 이용하여 신세계와 라프텔 전체를 용암바다로 뒤덮어버리는 작전입니다. 이 작전이 시행되면 신세계의 모든 생명체가 사망할 것이며 데비버 원피스도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아카이누가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고한 희생이 너무나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보면 아카이누도 최소한의 선은 지켜가며 악을 말살하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카이누는 정상결전 당시 전시 상황에서 도망가려는 해병을 발견하였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용암으로 녹여버립니다. 이때 이 해병은 집에 가족이 있다면 살려달라고 말했으나 아카이누는 정말로 가족을 생각한다면 명예롭게 죽어라 라고 말하며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큰 논란이 되었고 아카이누의 행동이 옳다는 사람과 옳지 않다는 사람으로 나뉘어 토론까지 진행됐습니다. 아카이누의 행동이 옳다고 보는 사람들의 의견은 전시 상황에서 타령하는 행위는 즉결 처분의 대상이 되며 만약 아카이누가 이러한 행위를 눈감아 주었다면 수많은 해병들이 타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군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해군이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카이누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의 의견은 아카이누의 행위가 분명히 합법이고 법적인 절차를 토대로 진행한 것은 맞으나 인간 대 인간으로서 너무 유도리가 없는 장면이었으며 그냥 돌려보내도 되는 걸 굳이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아카이누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키자루는 구 3대장 중 한 명으로 아오키지 아카이누와 함께 해군의 최강의 전력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정상결전 이후 센고쿠가 원수직을 내려놓으면서 해군 본부 원수 자리가 공백이 되었고 아카이누와 아오키지가 대장 자리를 놓고 격돌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가 아오키지에게 승리하였고 아카이누가 새로운 해군 본부의 원수가 됩니다. 키자루는 구 3대장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으며 가장 애매한 정의관을 가진 인물이었기에 작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오키지와 아카이누보다 적었지만 인기만 놓고 보면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카이누가 새로운 해군 원수가 된 이후 세계 정부는 전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세계 군인 징병을 하였고 후지토라와 로쿠규를 새로운 해군 대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를 중심으로 신 3대장 체제가 완성되었습니다. 키자루는 짬만 놓고 보면 아카이누보다 선배로 추측되며 후지토라와 로쿠규보다 훨씬 선배이기에 현재 해군 내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키자루는 번쩍번쩍 열매를 먹은 빛인간으로 빛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습니다. 키자루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캐릭터로 원피스 내에서 가장 빠른 캐릭터로 추측됩니다. 번쩍번쩍 열매는 원피스 내에서도 가장 성능이 좋은 악마의 열매로 분류되며 가장 먹고 싶은 악마의 열매 이상형 월드컵을 진행하면 늘 우승 후보로 꼽힐 만큼 성능이 좋은 열매입니다. 키자루의 코드네임은 노란 원숭이로 코드네임도 빛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군 본부에 붙잡힌 에이스를 구출하기 위하여 흰수염 해적단이 마린포드로 쳐들어왔고 해군대장 키자루는 흰수염 해적단 1번 대대장 마르코와 대립하게 됩니다. 키자루가 흰수염에게 공격을 하고 마르코가 그것을 막아내며 맞붙게 되었고 마르코와 키자루는 거의 호각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열을 가리지 못하였습니다. 두 캐릭터 모두 이 대결에서 전력을 드러낸 것은 아니지만 우열을 가리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키자루와 마르코는 동급으로 평가받았고 키자루가 해군 대장 중 최악체로 불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마르코가 킹, 퀸을 동시에 상대하며 사체관 중에서도 격이 다른 캐릭터로 평가되며 키자루의 위상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빨강머리 해적단은 정상결전을 마무리 짓고 에이스와 흰수염의 시신을 회수해가기 위하여 정상결전 막바지에 마린포드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과거 루피와 인연이 있었기에 빨강머리 해적단은 루피의 퇴로를 확보해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해군이었기에 루피를 놓칠 수 없었고 로우의 함선에 타고 있는 루피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때 벤베크만이 키자루에게 나니모스루나 키자루 라고 말하며 키자루를 멈추게 합니다. 이 장면 하나로 벤베크만은 매우 유명해졌으며 일본어를 잘 모르는 한국인들도 기억할 만한 장면을 연출해냈습니다. 키자루는 매우 유쾌한 성격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매사 장난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 말끝을 올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또한 코아이네라는 말을 자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마르코가 자신을 공격하려 하자 코아이네라고 말하였으며 벤베크만이 자신을 멈춰 세우자 코아이네라고 말하였습니다. 키자루의 코아이네는 매우 중독적인 말투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였고 유명 유튜버 보겸이 자신의 유행어로 사용하면서 한국에도 널리 퍼졌습니다. 해군대장은 천룡인들을 보좌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천룡인 차를로스 성을 폭행하였고 키자루가 밀짚모자 해적단을 잡아들이기 위하여 샤봉디 제도로 출격합니다. 이때 수많은 초신성들도 샤봉디 제도에 모여 있었으며 키자루는 해군이고 초신성들은 해적이었기에 키자루가 초신성들도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초신성들을 양악하며 해군대장의 강함을 보여준 뒤 루피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해적단을 발견한 뒤 모조리 잡아가려 했고 밀짚모자 해적단은 괴멸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샤봉디 제도에 머무르던 레일리가 나타나 밀짚모자 해적단을 구해주며 키자루를 막아줍니다. 키자루도 무리하여 레일리와 대결할 이유는 없었기에 물러났으며 밀짚모자 해적단은 무사히 위기를 탈출합니다. 키자루는 밀짚모자 해적단을 잡기 위하여 샤봉디 제도로 출격하였고 그곳에서 초신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아프, 호킨스, 드레이크 등을 가볍게 양악하였고 호킨스에게 속도는 곧 무게, 빛의 속도로 차여본 적 있나? 라고 말한 뒤 호킨스를 원컵 내버립니다. 이 장면은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명장면이며 원피스를 모르는 사람도 알만한 유명한 명대사를 남겼습니다. 또한 수많은 패러디 작품을 양산하기도 하였습니다. 과거의 천룡인들의 노예였던 어인들이 태양해적단을 필두로 반란을 일으켰고 당시 중장이었던 키자루가 어인들을 잡아들이러 출격합니다. 그리고 태양해적단의 선장이었던 피셔 타이거는 키자루와 해군의 공세를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사망해버렸고 아로는 피셔 타이거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키자루에게 대항합니다. 하지만 키자루의 상대가 될 리 없었던 아로는 키자루에게 패배해버리며 복수를 하는데 실패합니다. 키자루는 짱구에 등장하는 짱구의 어린이집 원장님과 매우 닮았다고 평가받습니다. 외모도 매우 비슷하게 생겼으며 비슷한 안경을 착용합니다. 또한 나이대도 비슷하여 옷도 똑같은 디자인의 옷을 입기에 일부러 노린 게 아니냐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닮았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은 짱구 원장님의 과거가 키자루다, 짱구 원장님 화나면 빛의 속도로 짱구 패버릴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웹툰 외모지상주의에서도 키자루를 패러디한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작중 초반 편덕화와 진호빈의 오디션을 본 오키 기획사의 사장이 키자루와 매우 닮았으며 능글맞은 성격도 키자루와 닮아 있습니다. 아카이노는 철저한 정의라는 정의관을 가지고 있으며 아오키지는 한껏 해이해진 정의라는 정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카이노와 아오키지는 정반대의 정의관을 가지고 있으며 키자루는 이 둘의 중간에 위치하는 정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키자루는 능글맞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해적을 붙잡아야 할 때는 붙잡아 넣는 성격을 보여줍니다. 또한 키자루의 성격인 능글맞고 유쾌한 성격과도 닮아 있습니다. 키자루는 생긴 것이 원숭이같이 생겼다는 평을 자주 듣습니다. 실제로 키자루의 코드네임도 노란 원숭이입니다. 또한 키자루가 좋아하는 음식도 바나나인데요. 바나나는 원숭이들이 좋아한다고 알려진 음식이기도 합니다. 키자루는 루피를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루피를 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샤봉디 제도에서도 일부러 시간을 끌지 않고 속전속결로 밀짚모자 해적단을 처리했다면 레일리가 도착하기 전에 모조리 괴멸시킬 수 있었으며 정상결전에서도 루피가 에이스를 구하려고 달려오자
순간이동으로 루피 바로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키자루가 흰수염에게 루피를 날려버렸습니다. 만약 이때 아카이누에게 루피를 날려버렸다면 루피는 즉사했을 것입니다. 또한 루피가 에이스의 해루석 수갑을 열쇠로 열려고 하자 레이저로 열쇠만을 저격해서 동강냈는데 만약 이때 루피의 머리를 조준했다면 루피가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굳이 맞추기 더 힘든 열쇠를 맞추며 루피를 살려주었습니다. 키자루가 루피를 계속하여 살려주는 이유는 버프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버프는 루피의 친할아버지이며 해군들의 영웅이었기에 버프와 척을 두고 싶지 않았던 키자루는 루피를 굳이 안 죽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원피스 극장판 Z에서 키자루는 제파를 처리하기 위하여 등장합니다. 제파는 해군을 배신하고 세계정부에 반란을 일으키기 위하여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기에 세계정부에서는 제파를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키자루가 해군본부 중장들을 이끌고 제파를 잡으러 갑니다. 하지만 제파는 과거 키자루와 중장들의 스승이었기에 키자루와 중장들은 제파를 죽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파는 제자들의 마음을 눈치챘는지 최후의 훈련을 시켜주겠다, 모조리 덤벼라 라고 말하며 선제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제파에게 공격을 하며 잘 가시오 제파 선생 이라고 말하며 중장들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끝으로 제파는 사망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